네, 반갑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약간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죠. 네,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대비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별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크게 벗어나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그냥 일시적인 변동성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뭐 불안정할 수 있죠. 네, 장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전고점 근처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움직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뭐 부담감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이런 것들은 또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수급은 순매수 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그 중에서도 이제 전차군단 뭐 이런 쪽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매수하고 삼성전자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내리고 하이닉스는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지수 포인트를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선물 매수 현물 매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던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업종별 양극화 국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이 좀 내리고 있고요. 바이오 쪽도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들이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양극화 좀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죠. 뭐 자동차나 뭐 반도체 이런 쪽은 그래도 그나마 견조하고 은행 이런 것들 나쁘지 않죠. 또 화장품 관련주들 잘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런 모습들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올라가는데 아닌 종목군들은 또 네, 움직임들이 그게 썩 좋지는 않더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724포인트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려가지 않은 걸 다행으로 볼 수도 있어요. 27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갭상승한 구간대의 그 지지선을 유지해주고 움직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21선과의 61선 이 두 구간이 지금 데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선을 땡겨 올리려면 옆으로 좀 누워주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올라가는 쪽은 정고점에 대한 저항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옆으로 좀 눕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려가는 건 또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CPI 지표 발표되는 주 중후반까지는 일단 이런 국면들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그다지 썩 훌륭한 건 없어요. 아침에 조금 올랐다가 그 다음에 10시 넘어서면서 훅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 아직 저점을 잡지 못했고요. 273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줘야 되겠죠. 2780 네, 아니 2720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2728포인트. 네, 요 정도. 27, 28. 요 정도 포인트까지 올라가 줘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가줘야지 그래도 안심될 수 있겠다. 2730을 기준점으로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좀 커요. 아침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 매수가 집중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차전지하고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었고, 여기다가 가세해가지고 지금 소부장도 같이 내리고 있죠. 자, 반등이 조금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과하게 내려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매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긴 한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지지 포인트는 860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뭔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네, 일단은 매수보다는 관망세 유지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올라갈 때 됐어요. 올라갈 때 됐는데 코스피 지수는 지금 위쪽에 있고 코스닥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2차전지가 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는 좀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도 순매수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도 순매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쌍끌이 순매수라면은 대체적으로 지수 포인트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10시 반까지 늘어나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회복을 시켜주면 상관이 없는데요. 자,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된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왜냐면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세를 확장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 쪽, 외국인 쪽 둘이 합쳐가지고 순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은 코스닥 쪽에 당연히 부담이 되겠고요. 코스피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틸만 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일단은 많이 올라간 시점을 이용한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오늘 뭐 비추테크라든지 이런 것들 고점 매도 잘 해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매도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비추테크와 UIL 네,
UIL 같은 경우는 매도 포인트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음봉 떨어질 때, 거래량 터질 때 매도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한 10%대 전후에서 매도가 들어갔는데 좀 더 올라갔죠. 네, 이런 네, 정고점 근처에 대한 저항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요것도 이제 정고점 근처에 대한 저항이 좀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밑에서 아직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이 나와 있는 상태죠. 지금 뭐 아래쪽 8,000원대, 좀 7,0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수익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비중 많은 분들은 조금 축소하셔도 되지만 뭐 그냥 놔두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화장품 관련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그 흐름들로 보시면 되겠고, 좀 떨어지더라도 별 문제 없겠죠. 네, 유지가 좀 된다라면 괜찮아 보입니다. 비추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다시 떨어진다면, 뭐 8,000원대 다시 떨어진다면 매수 포인트 또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매도지만 현재로서는 네, 내려가면 더 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넷마블하고 똑같아요. 어제 그 지난 주말에 팔아먹은 넷마블 같은 경우도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온다면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중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보시면 오늘 분위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1.64, 그래도 많이 올라온 포인트인데, 지금 여기 아래쪽 62선 지지선 77,700원? 네, 그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지선 일단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세 연결하면서 18만원대 넘어가면서 분위기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진행됐죠. 자, 그리고 KB금융, 은행주들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KB금융 다시 신고가, 신한지주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밀리는 종목들은요, LG화학, SDI,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으로 2차전지 쪽 대부분 밀리고 있고요. 바이오 쪽도 지금 안 좋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둘 다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현대차는 1.2% 상승, 기아는 보합 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가 또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악재가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조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답답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시면 은행주도 역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네, 보합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주 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6.6% 상승하면서 힘을 뽑아내고 있고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치가 뭐 안 좋다 해가지고 떨어진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떨어질 때 그냥 놔두세요. 놔뒀다가 반등 나올 때 다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접근들 하시면 되고요. 특이사항 없죠? 네, 특이사항 없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은 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움이 2.3% 네, 하락해서 떨어지는 모습인데, 신저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187,600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좀 보셔야 되지만, 글쎄요, 이것도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오늘 96,000원 신저가를 이탈하지 않았지만 네, 근처까지 와 있고요.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가 좀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역시 마찬가지 조정받고 있고요. 시중 상위 종목군들이 다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주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반등세가 조금 나타나긴 하지만 반등이 좀 약한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게임주 중에 펄어비스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인데 약간 저항대에 대한 부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4만원 넘기는 조금 벅차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제 JYP 엔터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죠. 요거는 뭐 악재가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계속 떨어져 신저가 65,000원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부담스럽겠네요. 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과매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는 굉장히 좋지 않겠죠. 네, 뭐 그런 형태들 나와 있고요. SM도 오늘 많이 하락하는 모습. 네, ENM 이렇게 엔터즈 관련한 종목군들 오늘 조금 대체적으로 좀 내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그 소부장 쪽,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도 뭐 저점대 지지선은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내려왔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다시 돌아서게 되면 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원익 IPS 역시 마찬가지 지지라인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면 바로 반등 나갈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잘 들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 변동성이 조금 커져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371개 종목 상승, 502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죠? 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 493개 상승, 1047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숫자가 거의 2배 정도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상승률 볼게요. GNC 에너지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HDC 랩스, 대한전선, 전선 관련주도 계속 강합니다. 삼화전기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KSP, 그 다음에 A프로젠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 UIL, 비출테크 둘 다 매도했죠. 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 리바트도 오늘은 좀 반등이 나가네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가온전선 해가지고요. 25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 전선 관련주들 많이 보여요. 대원전선이라든지 가온전선, 또 대원전선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콜마홀딩스 화장품 관련주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네. 자, 쭉 내려볼게요. 상승 포인트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1.9%. 네, 그 적지도 않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도 아니네요. 자, 하락률 보시면 원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급락을 했는데 이 정도 급락이라면은 뭔가 악재가 유상증자 같은 거 있을까요? 실적 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갔군요. 어닝 쇼크,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 어닝 쇼크 때문에 20%씩 빠지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이렇게 빠지면은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맞춰가겠다는 느낌이 좀 있었지만, 이제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DNC 미디어 관련도 오늘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엔터주도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링크, 삼영 SNC, JYP 엔터, 광명전기도 오늘 많이 내렸고요. 광명전기는 뭔가요?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것도 잘 올라가다가 네, 주식 소유자 변동 뭐 이런 건가요? 시간에 의해서 지금 하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부분들 오늘 좀 많이 빠졌다. 그죠? 9개 종목이네요. 아침인데 9개나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라서 조금은 이제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좀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2.37 마이너스 한 0.4%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더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 이 전차군단 쪽에서는 나쁜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2.4%까지 아니고 또 그 비추르테크나 또 올라간 종목들 있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커버를 좀 쳐준다고 친다면 네, 계좌는 뭐 약간 플러스거나 보합이거나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보합 수준 밀려도 살짝 네, 한 0.23% 정도 밀리면 그 정도 밀렸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성이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쪽 움직임은 HD 현대 마린솔루션 이쪽 상승세 계속 일어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런 것들 신규 종목이니까. 근데 변동성 생기면 언제든지 매도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신규 종목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경우처럼 은행주들 열심히 매수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대한전선 이런 쪽,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화장품 관련주, 자동차 이런 쪽 매수 잘 들어가고 있고요. 지주사들 계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산, CJ도 요즘에 계속 올라가요. 네, 미쳐 들어가나요? 네, 기아 매수 있고요. 코스맥스, 현대중공업 잘 나가는 건 전부 다 기관들 매수가 들어가 있네요. 매도는 한국전력, 삼성전자, JYP 엔터, 실리콘2 매도가 있고요. 원텍, 네이버, 하이브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하이닉스 순매수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JYP 엔터 매도 가장 많고요. 삼성전자 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매수가 더 많죠. 그렇지만 시총에서 딸리기 때문에 하이닉스 매수가 많아도 주가는 밀려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뭐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현대차 매수 들어가 있죠. 삼성중공업, 실리콘2, 대한전선, 삼성생명 이런 쪽으로 금융주 섹터가 조금 많이 보여요. 네, 조선주 섹터 조금 보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은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자, 매도 쪽은 이제 LS 일렉트릭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떨어질 거다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추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과매수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분위기는 조금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엔터주 쪽 오늘은 2차전지 쪽 매도는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네, 많아 보이진 않고요. 그냥 적당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주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 잡기 좀 어려운데 오후 시점에서 일단 시장 포인트가 조금만 더 개선되어 준다라면 네,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2730포인트까지만 올라가 주면 네, 시장 시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30포인트면은 한 0.15, 0.2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판단으로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들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오늘 오후에는 변동성과 싸우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과 싸우는 거는 별거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돌아서는지 충분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오전에는 특별하게 대응하실 거 없으니까 가만히 관망하시고 수익 나는 종목들 또 잘라낼 거 있으면 조금씩 잘라내면서 수익 실현들 하시면서 잘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후 마감 보고요. 마감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